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갔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지수가 상승하는 이 시점만 바라보고 투자를 계속 하신 게 아닌가. 예.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자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주가는 우상향한다. 중간에 이제 하락하는 구간도 있고 고통스러운 구간이 있지만 그 기간을 이겨내고 주가는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이 한번 이제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장기간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단기간에 지금 상승장만 이렇게 누리신 분들은 시장이 항상 이렇게 주식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수나 그래프들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중간중간 하락하는 경우, 또 지지부진한 주식 시장의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년 이상, 3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 기간을 겪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인내와 끈기와 지속적인 관심과 그런 것들, 결코 쉽지 않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는 구간이 온다. 상승하는 구간이 왔으니까 이제 뭐 다 끝났어. 뭐 지금 나는 뭐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다 벌었으니까 나 뭐 그만둘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죽는 날까지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내가 손가락 움직일 수 있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평생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재산으로 다 살 수 있다. 살고도 돈이 남는다. 그런 순간이 될 때까지는 주식이나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가장 원래 육체적인 행동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워요. 뭔가 돈을 벌고 사업하고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받고 몸을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가장 쉽습니다.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고 핸드폰을 만질 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그리고 그런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움직일 수 있는 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시장을 겪으시고 또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하는 시장을 겪으셨던 그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만 더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거 하나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주식이 상승했으니까 앞으로 지금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져가면 되느냐?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던 주식 투자 방식이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고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 주식이 상승했던 경우도 있을 거예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실제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많지도 않은데 주가가 막 따라서 올라가는 것들은 실제 그 주식의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다기보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를 사람들이 이제 좀 높게 평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내가 정말 잘 투자하고 있고 올바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규칙들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 그런 규칙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나의 투자 방식도 변해야 된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찍게 된 이유는 진짜 이거 하나만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좀 하는 게, 진짜 잘 안 지키고 근데 막상 지키려고 하면 어렵지 않은데 지키지 못하는 것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것, 현금을 투자하는 것, 현금도 일종의 투자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1,000,000원을 투자를 하면 이 중에 최소 100만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 얼마해? 그럼 나 뭐 100만원 정도 투자해. 그러면 그 100만원이 모두 주식을 사갖고 있어. 또 사고 싶으면 그 안에 있던 걸 팔고 다시 사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정한 비율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의 현금도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90만 원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얘가 90만 원 투자한 게 다시 100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평가 금액이 내가 갖고 있는 현금하고 더해서 11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10%인 거예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 추가됐으니까 수익률이 10만 원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현금도 그 투자 범위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현금을 일정 부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이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기업을 뭐 100% 알고 있어. 근데 거의 내가 그 기업을 100% 알고 있는 건 주식 거의 뭐 작전하는 세력이 아닐까. 예? 솔직히 그 주식이 어떻게 될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거든요. 몰라야 정상이고. 근데 뭐 연구하고 있는 것들,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메리트를 느껴서 뭐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완전한 신뢰가 있을 때는 뭐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투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으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예비 현금을 일정 비중 갖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 그리고 최대 40% 까지는 이제 현금 비중을 이제 변동성 있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가가 변동하고 보유 비중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조금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10% 갖고 있던 걸 현금 30%로 늘리고, 지금처럼 주가가 막 급등했을 때는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체적인 이제 투자 금액들이 이렇게 막 커졌잖아요. 그 커진 금액들을 좀 차익 실현을 해갖고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거죠. 그래야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그 현금으로 사야 되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산다는 말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현금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네? 진짜 이게 참 그 현금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다 몰빵해서 막 주변에 있는 자금 다 끌어와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현금, 내가 이제 추가로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면 주기적으로 내가 적립식으로 현금에 이제 금액을 늘려가는 거죠. 차근차근 늘려가야 돼. 한 번에 현금 비중을 확 늘린다는 거는 그 시기에 투자 금액을 확 늘린다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최대한 투자 금액은 분산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는 투자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기술이야. 내가 투자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만 하더라 라는 거예요. 현금 비중을 갖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주변에서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현금 비중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현금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참 뭔가 유명하지 않고 그렇다니까 뭐 믿지 못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 와서라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 항상 이런 말의 뒤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그런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현금 가져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돈을 잃지? 나는 왜 주식 투자에서 항상 돈을 잃지? 주식은 왜 사귄 것처럼 느껴지지는 대부분 현금 관리를 하지 않으신 거가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현금 비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현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가가 지금처럼 되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급등하고 있는 시기에 현금을 늘리셔야 됩니다. 내가 현금을 찾아갖고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현금을 찾아서 내가 갖고 있고, 이 현금을 소중하게 갖고 있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현금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지금 현금 비중이 엄청 높잖아요. 현금성 자산 비중. 현금성 자산에는 채권도 있죠. 예,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오히려 투자를 해 놓으시고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주식이 우상향했으니까 남은 돈까지 다 끌어 당겨갖고 지금 막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수익 상승하는 장에서는 과거에 투자했던 그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언제 팔아야 하지? 언제 팔아야긴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야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팔아야죠. 근데 한 방에 어느 시점에 팔지 말고 나눠서 이렇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채권을 좀 사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행동을 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현금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앞으로 되게 간략한 주제 하나씩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장황하고 거시적이고 뭐 이런 얘기보다는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비중 꼭 중요하니까 현금 비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현금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역대 대한민국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을 때예요.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누구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시점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방향을 전환할 때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반대로 갈 때, 한쪽 방향으로 갔다 반대로 갈 때는 약간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식도 상승하다가 멈추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급락하지 않습니다. 약간 경사가 바뀌거나 각도가 바뀌거나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는, 박스권으로 가는, 아니면 약간 떨어지다가도 살짝 반등하는 요런 그 방향이 전환될 때에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시거나, 주가가 떨어질 때 더 살려면 지금 있는 돈을 사지 마시고 지금 있는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앞으로 이제 뭐 100만 원씩 계속 매달 100만 원씩 주식을 현금을 더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매주 10만 원씩 넣어야지, 매주 5만 원씩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으로 투자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셔야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다 몰빵해야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안 돼요. 현금 비중이 꼭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 내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 뭐 누군가 또 돈을 벌었다, 나는 주식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지만 지금의 시기는 놓쳤다는 거. 지금 상승하는 것을 내가 먹을 순 없다. 지금 상승하는 걸 먹는 거는 과거에 투자했던 나의 판단이 지금 평가를 받는 거다. 현재는 평가하는 시기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평가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내가 평가를 받았으면 일정 부분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시기다.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길 진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권투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